네, 안녕하세요. 테크헌스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입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연봉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사실 제 영상에서 이 부분을 많은 그 파트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뭐냐면 신입 개발자들한테는 연봉 1, 200이 중요하지 않다. 기술셋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신입 개발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떠올려 보면 저도 신입 개발자 때 물론 저는 테크를 좋아해요. 기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일단은 뭐 제 얘기를 아주 짧게 하자면 저는 대기업에서 좋은 테크 트리를 탈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아주 깊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만났었던 많은 협력사와 하청업에서 일했었던 개발자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만났거든요. 만나게 된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으로 옮겼어요. 저보다 10년 후에 만났을 때 저보다 더 좋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 보자면 저도 신입 개발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 돌이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이 아니라 기술셋이에요. 기술셋, 스킬셋. 그 얘기를 조금 펼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회사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이거는 이제 경력 이직자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돈이에요. 돈, 샐러리. 왜냐면 이미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테크를 탔고 지금 입장에서는 테크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냥 갖다 쓴다는 개념이지 아주 테크에 올인하진 않아요. 도리어 이제 더 돈에 또는 이제 샐러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입 개발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입 개발자들이 왜 이런 생각, 자, 내가 만약에 최저 연봉을 받는다? 근데 친구는 나보다 연봉이 500만 원, 1000만 원 더 많고 대기업에 다닌대. 근데 이런 게 귀에 거슬리죠, 당연히. 네? 당연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런 얘기를 뭐 대학 졸업하고 억대 연봉 받느니 뭐 외국계 기업 가고 대기업 갔다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속상하죠. 이거 테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왜? 이제 사회에 처음에 나왔는데 테크가 중요할 줄 알았더니 사실 사회가 그래요. 테크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테크를 진짜 하나도 몰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순간 약간의 가치관이 흔들려요. 내가 개발자 또는 이제 기술자, 테크니컬 그 테크니션이 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사회에 첫 발 내디뎠는데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이런 길로 가야지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약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귀가 얇아진 느낌이죠. 방금 얘기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신입 개발자 분들이요. 자, 돈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신입 개발자들한테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 스킬셋과 기술 중심적인 문화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곳에다가 연봉까지 많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돈이냐 스킬셋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 신입 개발자분들이 돈을 연봉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거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건 스킬셋이네. 이게 돈과 연봉을 많이 주면 스킬셋 포기하고 그냥 IT 하청 관리나 관리 같은 걸로 빠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개발자의 길을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신입들한테는 돈 1, 200 더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개발자로 롱런하기 힘든 자세예요. 애티튜드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IT 개발 테크 직군 말고 다른 직군, 그러니까 다른 직무로 IT 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더 돈 많이 받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만약에 그런 테크에 대해서 그렇게 좀 뭐랄까 돈이 더 중요해라고 돈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제 경험상 믿으세요. 5년 내에 개발자가 아닌 관리자, PM이나 세일즈, 컨설팅 쪽으로 돈 쫓아서 빠져나갈 확률이 8, 90%입니다. 경험상. 그리고 그 길로 넘어가게 되면 테크로 다시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3년, 5년의 테크 갭이 적지 않아요. 이 장벽을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자와 엔지니어 외에도 많은 직무가 있으니 개발에 흥미가 없으면 아싸라게 처음부터 개발자 직군에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테크 사이트에도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그 처세술 같은 책 읽고 연봉 높은데 스펙 맞춰서 가시면 돼요. 거기서도 롱런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연봉 받으면서 정년 채우고 퇴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이제 테크 쪽에 어떤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IT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지만 개발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로 성장하고 테크니션으로 성장하고 싶고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고 그런 포지션을 롱런하실 분들만 보세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철밥들,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 은행권들, 금융권들,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 거기에 준 공무원급이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전산직,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철밥통들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IT에서 이직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3년차, 5년차에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IT에서는 철밥통이 아니면 10년, 20년 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직할 때 평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테크니션이고 그런데 그저 그런 회사에서 10년, 20년 있다가 이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힘들고 그 이력서를 딱 봤을 때 경력이 1, 20년이지만 한 회사에서만 이렇게 다녔다? 그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에 이제 평균적으로 3년차, 5년차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은 신입 개발자가 출발해서 3년차, 5년차에 이직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제 연봉하고 기술 스택과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봉 좋고 기술 스택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 고민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연봉이나 기술 스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저 펜을 조금 잠깐만요. 됐나요? 잠깐만. 이게 잠깐만요. 이게 펜이 잠깐만요. 나갔다가 펜을 나갔다가 들어오네. 잠깐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기업 연봉 높고 기술 스택 좋고 이거는 뭐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봉 높고 기술 스택 그저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되나요? 네. 자, 연봉 높고 기술 스택 좋고 자 이거 오케이입니다. 지금 신입 개발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력자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연봉 높고 기술 스택 그저 그럼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직무에 따라서 관리 업무만 하는 곳이 있어요. 즉 개발 안 시키고 개발하면 안 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뭐 갑이니까 갑을병정의 갑사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시키지 않는 대기업이 왜 그 직원들한테 정직원들한테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요지는 그거예요. 자 보면 대기업에서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해서 사용하게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청이나 파트너에 주게 되면 책임 소재를 하청회사에다가 맡기고 일임할 수 있는데 그게 정직원, 자기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정직원이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거기 연결돼 있으면 일 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시스템에 계속 묶여 있으니까. 보통 시스템을 발주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하자 유지보수 1년 정도는 꽉 묶여 있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하청 관리만 하기를 원하는 직원, IT 직무의 직원들 뽑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냥 정년을 하시면 돼요. 정년을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라 그러면은 이거 오케이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테크니션이 되려고 했는데 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관리 업무만 하고 3년 5년이 흘렀어. 그런데 더 이상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대기업 관리 업무만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꼬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그래도 관리 업무만 하는 사람을 IT 대기업이든 심지어 중견기업이든 심지어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존에 했었던 뭔가 하청관리든 관리 업무만 하는 비스무리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비스무리한 관리 업무로 전전하면서 지원을 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직하려고 할 때 개발회사, IT회사가 왜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기술 하나도 없고 스택도 없는 사람을 미쳤다고 왜 뽑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 들어갔는데 관리 업무만 시킨다. 근데 나는 이 회사에서 끝까지 못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대기업을 포기하고 나오셔야 돼요. 기술셋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자, 테크니션이 아니라 뭐 관리자나 또는 세일즈로 빠지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 가셔도 돼요.
이게 나쁘다는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자나 엔지니어, 테크니션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길입니다, 이게. 자, 도리어 중소기업인데 연봉 낮고요. 기술 스택 좋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자, 중소기업이고요. 연봉 낮고 기술 스택 그저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요 위에 있는 세 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자, 중소기업이고 관리 업무, 하청 관리만 한다. 이런 직무는 하면 안 되고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찍 긋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개발자들, 엔지니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국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런 직무로 3년, 5년 정도 있으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같은 대기업 직무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도 신규 서비스가 뭐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이탈하는 뭐랄까 기존의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뭐 창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길이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리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낮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뭐 기술 스택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물론 처음부터 대기업이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대기업이고 관리 업무만 하는 거인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이고 연봉 낮지만 기술 스택이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기술 스택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요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3년, 5년은 아까 다 함축적인 얘기긴 한데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냥 긴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가 되게 중요한 게, 그때 그 기술셋과 기술 성숙도가 그저 그러면 이직 시에 그런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어영부영하게 보내면 5년차 이후부터는 아까처럼 애매해집니다.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가지 않으면 나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면 애매해요, 포지션이. 그러면 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매니저, 관리자급이나 PM이나 또는 IT에 그냥 그 다리 하나 이렇게 걸쳐 놓는 거죠. 또는 뭐 세일즈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근데 다양하게 갈려요. 테크에 관심 없던 IT 그 직무를 했었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립니다. 자기의 길이. 그러다가 나중에 자영업으로 빠졌다가 오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렁이는 거예요. 커리어 패스가. 근데 최소한 이제 제 채널에 오고 이 글을 읽는다는 거는 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그런 길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테크에 좀 집중해서 다니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당장 연봉이 낮다고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그러니까 3년 5년 차이는 기술의 성숙도 아시잖아요. IT는 사실 10년 차 이상하고 그 3년 차 5년 차 한창 손 빠르게 되는 그런 개발자들하고 그 기술적인 스피드나 맨파워가 아주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3년 5년이 개발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밑거름은 스킬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때 어떤
이렇게 스킬 같은 것들, 이게 자기만의 스킬이죠. 그리고 뭐 협업하는 거 또는 뭐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이때 이제 자기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난리지를, 그런 지식들을 롱런하기 위해서 테크 말고도 연관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을 뭐 제가 다른 채널에,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입 개발자들, 지원자들이 솔루션 회사를 가지 말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3년 5년의 시간을 솔루션 회사 가게 되면 세일즈하고 테크니컬 서포트나 하고 있고 밖에서 전전하다가 3년 5년의 시간이 확 지나가면, 그러다가 이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무도 채용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다른 회사 HR인데 사실은 솔루션 회사의 엔지니어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누구나 데리고 와서 그냥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정도 그냥 교육시키면 6개월도 필요 없어요. 한 3개월 그냥 다 해요. 그냥 세일즈랑 다니면서 그냥 이빨이나 이제 하는 거, 뭐 이빨 깐다고 얘기하는데 이빨 까는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냥 그런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키텍트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테크가 굉장히 얕아요. 그런 분들은 이와 같이 3년 5년까지 어떤 깊은 어떤 기술의 성숙도 없이 그냥 잘못 테크 트리를 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5년 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셋에 집중해라. 연봉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에 아예 애초부터 흥미와 적성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IT에도 그런 인력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기획할 수도 있고, 뭐 관리직, PM, 세일즈, 컨설팅 다 필요한 인원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또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쪽 길이 더 참고로 연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길은 지금 얘기한 관리직은 수명이 짧아요. 근데 테크는 내가 1인 기업을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보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했던 얘기고 더 연봉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다 그래도 연봉이 엔지니어한테, 테크니션한테, 개발자한테, 기술자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업계 표준만 받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쫓지 말라 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왜냐, 테크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더 적성에 맞는다면 그 길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기술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까처럼 테크를 탈지, 테크를 탄다라고 무늬만 개발자인데 알고 보니 개발에 흥미가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그리고 마인드가 월급 받는 것만 일할게 라고 하는 마인드는 3년차, 5년차 신입 개발자한테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신입 개발자들한테는. 그런 마인드는 테크 쪽에 오래 일하지 못해요. 일할 수 없어요. 물론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에 관심 없어도 예외는 있죠. 자,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은행권, 금융권 쪽 안정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IT 개발자로 들어가서 여기야말로 아까처럼 그 관리자가 은행에 있는 IT 정직원한테 개발 안 시킵니다. 대다수가. 하청관리예요. 하청관리. 왜냐? 이유는 책임 소재 때문에. 자, 이런 곳은 본인이 들어가서 그냥 끝까지 있어야 돼요. 나오고 싶으면 테크를 익혀서 나오세요. 그게 아니고 하청관리만 하다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취업 되게 힘듭니다. 개발자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도리어 3년차, 5년차에 어영부영하다가 나온 이런 애매한 스킬을 갖고 있는 그 직장인들이
다시 국비학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금융권 같이 이런 안정적인 곳에서는 그냥 쭉 다니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평생 다니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테크 버리셔도 돼요. 개발 버리시고 뭘 해야 되냐? 네, 업무 지식 도메인만 쌓으면 됩니다. 네, 업무 매뉴얼 엄청 두껍거든요. 금융권에서 딱 들어가면 두꺼운 거 한 거 확 던집니다. 다 읽으라고. 그 업무 도메인 지식만 파악하고 하청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럼 끝까지 갑니다. 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뭐 정치니 뭐니 거기서 뭐 싸바싸바 해서 어쨌거나 정년까지 가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네, 20-30년 절대 짧은 시간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10년 후를 보면 이제 테크나 개발에 흥미를 느낀 사람은 다른 업종에 한눈 팔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는데 지금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선물 세트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신입 개발자에서 시작해서 3년차 5년차 이 3년 5년간에 테크에 흥미를 느끼고 개발에 흥미를 느낀 사람은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도 다른 업종에 한눈 팔지 않아요. 대다수가. 네. 그래서 IT 업계는 특히 개발자들은 재능보다 흥미와 적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테크트리를 제대로 타려면 신입 개발자에게 연봉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연봉의 숫자는 기술 스택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여건이 안 좋아져서 신입 개발자로서 적은 연봉 중소기업에 다녀도 스킬셋이 좋아지면 3년 5년 차에 대기업 서비스 회사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정말로. 네. 대신에 3년 5년 차까지 정말 회사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고급 개발자가 될 수 있거든요. 3년차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빠른 고급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연봉을 받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그 회사에서 얼마면 되겠어요 할 때, 연봉 협상할 때 사규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업계에서 얼마가 5년차 3년차에서 고용 연봉인지. 그럼 그 금액을 부르면 거의 다 수용합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쭉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부터 뭐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겠죠. 거기서 또 진짜 그 계속 진짜 테크니션으로 구루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또 다른 선택의 길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러한 스킬셋을 쌓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네, 뭐 반복된 얘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업 서비스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그냥 말뚝 받고 그냥 정년하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선택이에요. 집에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테크니션이라고 그래도 집에 뭐 임대업을 하게 자기가 뭐 이렇게 가업을 뭐 이렇게 받거나 그러면 뭐 전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이전에는 네, 스킬셋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입 개발자는 3년 5년은 그 사람의 IT에서 평생 일하기 위해서 무기를 장착하고 습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네,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테크한스였습니다.